자, 우선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내용을 바꿀 때마다 항상 내려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keep, origin, main 이렇게 하시고 바뀐 내용 항상 반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오류 떴던 거 방금 해결했고요. keep, origin, main, origin인데 origin, main.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류가 몇 분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더미를 무조건 실행하셔야 되고 더미. 자, 오류 있으신 분은 더미 무조건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요 더미가 실행됐냐 체크가 되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어플리케이션 YAML에서 요 지금 계정을 꼭 KM 코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상속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안에 UR에 데이터 소스 안에 유저 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안쪽으로 들어져 있죠? 이 데이터 소스 안에 유저가 있는 건데 여기 탭을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1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도커 설치할 때 내가 이제 포트를 151이 아니라 다른 번호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저는 이제 151이 맞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꾼 내용을 간단히 보여주자면, 여기 게시글 리스트 보면, 자, 리스트 이제 들어와지죠? 오류 안 뜨고. 자, 오류 안 뜨고 들어와질 겁니다. 여기 상세 들어가면, 여기 지금 댓글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근데 지금 댓글은, 자, 여기 지금 댓글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댓글이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게시글들 중에 메뉴에 있는 백엔드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댓글이 제일 많습니다. 백엔드에서 자, 여기 댓글 순 누르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게시글이 보이고 자, 이렇게 댓글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댓글을 제가 아직 덜 했는데 댓글을 상속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본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표현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좋아요는 아직 제가 구현 안 했고 보면 여기 해시태그들이 있죠. 알고리즘 자바 이렇게 되어 있고 작성일 수정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이게 HTML이었는데 HTML이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건 타임리프 기능입니다. 타임리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저랑 해볼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일단 카테고리 없이 질문 게시판을 전체 조회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정보 공유에서 이렇게 페이지 나온 것처럼 여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 리스트들을 쭈르륵 출력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랑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서버를 8080 자, 지금 서버가 지금 없죠, 그렇죠? 없는데 저는 이제 다시 8080으로 됐고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우리가 구현할 걸로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오면 자, 메뉴에 베이스 패키지에서 서비스에서 우리가 구현할 건 Q&A 서비스예요. Q&A 서비스. 자, 이거 Q&A 포스트 서비스인데 제가 이게 Q&A 서비스라고 잘못 썼네요. 그냥 Q&A 서비스라고 합시다. 자, 여기 오시면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오늘 해볼 건 이 친구. 질문글 목록 전체 조회.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검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검색. 자, 검색.
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검색할 내용이고, 이게 지금 검색을 뭘 할 거냐, 타이틀에 뭐 자바가 있는 걸 검색할 거냐, 컨텐츠에 자바가 있는 걸 검색할 거냐, 유저 이름이 경민인 걸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필드 서치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질문글, 내가 작성한 질문글도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리액션한 질문글, 이거 마이 페이지와 관련돼 있는 거겠죠. 자, 질문글 삭제도 있고, 질문글 수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글 작성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질문 상세도 있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자, 서치랑 필드 없는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서치랑 필드 없는 거, 그 다음 태그도 없는 것. 자, 없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자, 주석 달고. 자, 우리 주석은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는 질문글 전체 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페이징을 할 거예요. 페이징 기반. 자, 이 JPA는 기본적으로 페이징을 자동으로 해줘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 반은 제가 각자 이제 모아놓고 했으니까 알고는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볼 거고요. 자, 이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페이지. 자, 페이지는 리스트에다가 우리 java.ut.list죠. 리스트라는 건 순서가 있는 데이터라고 했죠. 리스트에다가 페이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페이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페이지업이라고 불러요. 페이지업을. 페이지업인데. 자, 페이지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라는 건 뭐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인데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국말로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 우리 제네릭 쓰듯이 제네릭으로 Q&A 포스트를 받아올 거예요. 자, Q&A 포스트 어떻게 생겼나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get Q&A 포스트예요. 자, 이렇게 페이지업을 쓸게요. 자, 전체 조회니까 뭐 특별히 뭐 서치나 필드나 태그 이런 건 필요 없죠. 자, 그리고 Q&A 포스트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생겨먹었나 봐야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맥인식 친구들은 커맨드 키 누르고, 꼭. 자, 테이블 이름은 Q&A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자바 이름은 Q&A 포스트네요. 자, 그 다음에 ID라고 돼 있는 게 포스트 ID. 자, 지금 보면 이렇게 generate type identity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친구 있죠? 이게 뭐냐면 오토 인크리먼트를 얘기합니다.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자,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하면 인설트에서 제외해요. 인설트 시 디폴트 값을 넣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걸 언제 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제가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자, generate always as identity. 이게 뭐다? auto increment.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영어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identity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primary key를 identity라 부르죠. primary key,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identity를 표현할 건데 일반적인 게 뭐다? 하나씩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d always as identit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건 컨트롤 탭이죠. 자, 컨트롤 탭. 자, 포스터 돌아와서 당연히 널이 아닐 거고요. 당연히 널이 아닐 거고.
다음에 멤버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멤버 아이디. 그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를 참조하는 것들. 자, 여기 나를 참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참조하는 거. 이렇게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좀 쓰는 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아답트인데 저는 여기 지금 나를 참조하는 걸 항상 맨 밑으로 내려요. 자, 여러분들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밑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내가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참조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set으로 되어 있는데 나를 참조하는 것들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set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리스트는 순서가 있으니까 링크드 해시셋은 순서가 있는 중복 제거하는 거라서 링크드 해시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내가 참조하는 것들이죠. 전 내가 참조하는 것들을 나를 참조하는 것들 위에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를 보통 이렇게 옮겨 놓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기 편해야 돼요. 항상 보기 편한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있고요. 지금 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지 오브젝트. 그러니까 좀 많다는 거죠. 길이가 좀 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타입이 실제로 라지 오브젝트란 타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FK를 따로 뺀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등록할 때 왜 빼는지 빼는 게 왜 유리한지 한번 보고 빼는 거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나를 참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코멘트가 나를 참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태그 아이디도 나를 참조하고 있고 포스트 태그 아이디도 그 다음에 리액션도 나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게시글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해당 게시글에 태그를 달 수 있고 해당 게시글에 코멘트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있어요? 카테고리를 참조하고 있고 나는 채택을 참조하고 있고 나는 멤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조를 봤고요. 자, 이 구조대로 우리가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 자, 우리가 실제로 쿼리가 동작하려면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JPay 하이버네이트 기술. 하이버네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ORM 기술을 우리가 하이버네이트라 불러요.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기술로 이 엔터티를 기반으로 쿼리를 작성하는 것을 레파지토리라 부르고요. 자, 이 레파지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이름은 Q&A 호스트 레파지토리. 자, 이 친구는 레파지토리여야 하죠. 자, 이 친구는 제가 스프링에는 팩토리가 있다고 했어요. 공장. 이 공장이 무슨 공장이라 그랬어요? 객체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죠? 이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빈. 그죠? 빈. 자, 이 공장에다가 생성을 위임하는 것이 컴포넌트라 불렀어요. 이 빈의 다른 말이 뭐다? 컴포넌트. 컴포넌트 중에서 JPA에서 쿼리를 만드는 컴포넌트를 리파지토리라 부른다.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올려서 가만히 두면, 아이고. 자, 가만히 두면 여기 컴포넌트 이렇게 보이죠? 컴포넌트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볼 건데, 레파지토리는 종류가 많아요. 자, CRUD 레파지토리도 있고요. 따라 쓰지 마세요. CRUD 레파지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UD가 왜 없지? 아, 요 친구, 그쵸? 요 친구도 있고, 그냥 레파지토리도 있고. 근데 이제 페이징이 있는 거는 JPA 레파지토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JPA 레파지토리. 스프링 부트 데이터. 스프링 프레임워크 데이터. 클래스네요. 자, 이 친구는 인터페이스 내가 만들 게 아니라 JPA가 만들 거니까 미완성 상태로 둘 거예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하죠. 네, 저부터 할게요. 근데 제가 수업이 조금 20분, 15분, 20분에 하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자, JPL 레파지토리는 꼭 누구를 구현한다? 엔터티를 써야 되죠? Q&A 퍼스트. 그 다음에 PK 타입. PK는 현재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롱으로 자동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는 기본적인 CRUD가 다 있다 그랬어요. 보는 방법은 자, 생성, 메서드 구현. 자, 대표적으로 find all 전체 조회죠. 지금 이게 페이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페이징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sort에 리스트 써져 있는 거, 요거는 정렬은 되어 있는데 페이징이 없는 것. 자, 그 다음 save도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delete도 있고요. 자,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자, find all인데 페이징이 있는 것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쭉 내리다 보면 자, 이 친구. 자, 이 JPA는 내가 페이지업을만 이렇게 보내잖아요. 매개 변수로. 그럼 자동으로 페이지를 반환해요. 자, 이거 중요 표시 100개입니다. 무조건 내가 메서드 쿼리를 쓸 때, 자, 이렇게 페이지업을 쓰면 자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메서드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JPA DSL이라고 부르고 하기도 하고요. 메서드 쿼리라고 부르죠. 자, 메서드 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find라고 하면 select를 쓰는 거예요. find 하면 select. 자, 근데 내가 find라고 하면 select니까 리스트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때 리스트의 제너릭 타입은 우리가 JPA 레파지토리에 쓴 요 엔터티를 반환하게 되고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where자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by. 그럼 where자리 추가가 돼요. by. 내가 이제 create as로 하고 싶다 그러면 create at. 자, 이렇게 하면 create as로 조회하는 거죠. 이때 내가 create as로 조회할 거니까 무조건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매개 변수 타입은 여기 있는 필드명이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똑같이. 자, 보면 create as 타입이 뭐냐? 자, local date 타임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중요 표시 100개인데 혹시 만약에 인스턴스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local date 타임으로 바꾸세요. 이 인스턴스가 잘 안 됩니다. 이 타입이 여기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이 친구로 자동 완성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create as로 조회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local date time으로 create at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웬만하면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자, 근데 아까 전에 했던 말이 뭐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내가 뒤에다가 페이지업을이라고 썼다. 그러면 페이지를 반환해요.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꼭 매개 변수 끝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페이지업을 넣으면 페이지를 반환해요. 자, 그럼 find all도 자, find all도 페이지가 있고 리스트가 있는 거죠. 자, 리스트는 페이지업을 반환할 필요가 매개 변수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를 할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주석을 닳고 예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find all에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있고 페이지를 반환하는 게 있다. 자, 오늘은 요 페이지를 간단히 볼 건데.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테스트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생성, 테스트. 자, 둘 다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둘 다 체크해서 확인.
자, 테스트는 우리가 JUnit 테스트를 할 건데, 아까 제가 공장이 있다 그랬죠? 자, 이 공장을 소환하려면 꼭 누구를 써야 되냐?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써야 돼요. 자, 꼭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스프링 부트 테스트. 그럼 이제 테스트할 때 공장이 소환이 돼요. 자, 그럼 공장한테서 우리가 요청할 거예요. 만들어진 레파지토리를 달라고 할 때 auto-wide private Q&A host repository.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쌍인 거죠. 자, 내가 이 친구 주석을 달면 auto-wide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죠. 자, 꼭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find all부터 sout으로, 이번에는 우리 log4j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log4j가 private 로거의 로그 팩토리의 get 로거입니다. 자, 가져올 거는 JUnit 포맷. 제가 맨날 패키지명이 헷갈려요. 자, 맞네. 자, 패키지명은 뭐다? org JUnit 플랫폼 커먼스 로깅. 자, 요 친구고요. 자, 이 친구도 팩토리 안에서 로그를 관리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뜨죠? 이렇게 info warning danger 이렇게 뜹니다. 이 친구들이 뭐다? 이 log4j, 로그 팩토리에서 만드는 로그들이고요. 이걸 쓰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특정 파일들, 예를 들어 워닝은 뭐 며칠간 보관해라. 그럼 파일 형태로 며칠간 보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친구가 log4j라고 부르고요. 로거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거 info Q&A repository find all. log4j 잘못 가져왔나? 제가 이거 또 잘못 가져왔나 봐. 죄송해요. 자, 잠시만요. Sout으로 할게요. 자, 이거 Sout으로 할게요. 자, 좀 잘못 가져왔나 봐. 제가 맨날 이 패키지명이 헷갈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패키지명 다시 써볼게요. 쓸 때마다 자꾸 헷갈려서. 지난번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확인했는데. 다시 그냥 이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log4j 없이. 자, 그냥 sout이에요. 그냥 sout. 자, Q&A repository find all이에요. 자, 그리고 테스트 누르면, 자, 요 실행과 관련 없이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자, 실행. 자, 쭉 실행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결과물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내려서 볼게요. 이렇게 내려보기. 소프트 랩 누르시면 내려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금 Q&A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페이징 없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Q&A만 조회했는데, 지금 보면, Q&A 어답트도 이렇게 조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답트. 자, 우리가 어답트를 레이즈로 했는데도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조회한 내역을 추가로 조회하는 것을 우리가 패치라고 부르고요. 조인처럼 조회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이 친구고요.
자, 지금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소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로 나오게 하려면 누구를 구현해야 되죠? 그죠? toString 구현해야 됩니다. 자, 구현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쭉 올라오셔서 자, toString입니다. 자, 지금 보면 exclude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지금 제가 항상 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쓰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toString을 쓰게 되면 자, 이 친구들을 쭉 문자열로 만드는 toString이 만들어져요. toString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누구를 호출하냐? 이 멤버나 Q&A 어댑트 이 친구도 toString을 호출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 레이즈의 트리거가 됩니다. 레이즈 트리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조회할 거야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댑트가 원투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원투원 돼 있고 이 친구가 패치 타입 레이즈가 없네요. 그죠? 자, 이 친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요게 조회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 친구를 조인으로 해버리지 뭐, 그죠? 자, 이 친구를 패치 타입을 이걸로 바로 즉시 조회를 해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쿼리를 계속 만드는 것을 이 레이지 형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지연조회를 하는 거고 지연조회는 내가 이 멤버에 내용이 있을 때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 친구를 즉시 조회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실행해 볼 건데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오류가 뜨죠. 자, 오류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프록시 대리인의 준비가 덜 됐다. 대리 객체가 내가 요거 조회를 나중에 할 건데 조회한 내역을 가져와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주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자, 이때 우리가 무조건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여기서 transaction R이라고 해서 나는 대리 객체를 기다려. 자, 서비스 단위야.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자, 우리가 1것만 오는 거니까 read only true라고 쓰면 더 좋겠죠? 생략해도 되지만. 자, 근데 요렇게 실행해도 오류가 또 뜰 거예요. 오류가 왜 뜰까요? 어이, 오류가 안 뜨네. 자, 반대쪽에서 무한 반복을 안 하나 봐요. 자, 이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자, 지금 조회된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멤버랑 카테고리를 조회하고 있네요. 멤버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냐? 멤버 카테고리, Q&A 태그. 자, 멤버 카테고리 태그 이렇게 조회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다른 조인된 내역들이 아니죠? 자, 이렇게 다 조회에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toString이 우리가 toString에서 꼭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외하는 법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 와서 하나씩 원래 제외를 했어요. 어떻게? 자, 따라 쓰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다 toString exclude.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JSON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JSON ignore 이렇게 썼는데, 자, 요거를 위에서 써볼게요. JSON은 나중에 쓰고. 자, 쭉 올라와서, 자, 여기 toString에다가 아까 전에 보였던 exclude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멤버 카테고리, 이거 지금 다 조인하는 내역이죠? 멤버 카테고리, Q&A 코멘트, Q&A 포스트 태그, Q&A 리액션. 자, 이거 쓰시기 귀찮으신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AI가 자주 이렇게 익스클루드를 하니까 자동 완성해주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데 하나 빼먹었네. 아마도 이 어답터를 빼먹은 것 같아요. 빼야 될 것 같네, 얘는. 어답터는 뺐네요. 어답터는 빼는 게 맞죠?
그다음에 여기 즉시 조회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멤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Q&A 포스트만 조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어답트만 즉시 조회하고 있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회하는 내역이 무조건 딸려와야 되는 내용을, 자, 패치 타입을 쓰게 되면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지연 조회에서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쿼리를 n번 더 실행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쿼리를 n번 더 실행하죠. 자,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n 플러스 1 문제라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패치 타입으로 조회하게 되면 n 플러스 1 문제를 겪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다? n 플러스 1 문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엔터티 그래프에다가 이 Q&A 어답트를 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엔터티 그래프에다가.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자, 이걸로 하지 말고 자, 레이즈로 하고 자, 이렇게 이걸로 하면 종종 조인 하는데 조인을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레이즈로 해놓고 지금 채택된 내역은 무조건 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Q&A 어답트 채택된 내용인데 보면 이제 해당하는 포스트와 댓글에 채택된 내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1대1로 해야 되나? 아, 뭐 상관없겠다. 완전 잘못된 건 아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즉시 조인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오셔서 find all에서 자, 이거 오버로드는 지우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엔터티 그래프를 써볼 거예요. 자, 어디다 왔다? Q&A 포스트 레파지토리. 자, Q&A 포스트 레파지토리. 자, 여기다가 엔터티 그래프로 애트리뷰트로 Q&A 어답트를 쓰면 되겠죠. 자, 이 필드명 맞나 확인 한번 해보고. 자, 필드명 맞네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자, 여기 실행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 눌렀습니다. 자, 조회는 하는데 조인으로 할 거예요. 자, 쿼리가 훨씬 간단해지죠.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하면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조인하는 내용은 이렇게 엔터티 그래프를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 보면 레프트 조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업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업. 자, 이 페이지업을 또 똑같이 엔터티 그래프로 Q&A 어답트 쓰고 자, 테스트에서 페이지업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와서 자, 여기도 트랜잭셔널 리드 온리 하고 트랜잭셔널 리드 온리 자, 페이지업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쓸게요. 페이지업을에 페이지업을은 페이지 리퀘스트 오브에 0부터 10개 자, 요 친구 자, 요거는 이제 페이지업을 만드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자, 0부터 10개 보여주겠다 이 뜻이에요.
0부터 10개. 자, 그 다음에 사이즈도, 사이즈 말고, sort도 넣으실 수 있어요. sort에, create by에, descending, created at, 죄송해요. by에, created at에, descending.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DSC로 create를 정렬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페이지 정보가 이렇게 옵니다. 페이지에 Q&A 포스트는 바인더의 페이지얼. 자, 근데 이제 요거를 10개로 하면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서 한 3개만 볼게요. 3개만 나오나. 그 다음에 페이지 정보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Sout의 Q&A 페이지 점. 자, 보면 여기에 넘버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게 현재 페이지 번호. 근데 우리가 페이지 번호로 조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3까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페이지 번호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Sout의 Q&A 페이지 점 사이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get 사이즈. 요거는 이제 3이 나오겠죠. 현재 페이지 사이즈 3으로 했으니까.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총 0부터 3까지로 했을 때 몇 페이지가 있냐라고 해서 페이지, 토탈 페이지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토탈 페이지. 요거는 사이즈가 3일 때 총 페이지 수. 자, 마지막으로 총 개수도 알 수 있어요. 뭐에? 포스트의 총 개수. 똑같이 토탈 엘레먼트. 자, 이게 뭐예요? 총수. 나 총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get 컨텐츠, 요게 리스트입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0페이지, 1페이지. 자, 페이지는 0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이즈 3이고 지금 총 페이지 수가 3개일 때 4개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밖에 안 넣어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 로우 수가 10개 맞네요. 10개니까 3으로 나누면 마지막에 한 개가 나오겠네요. 3, 3, 3, 1. 1페이지 3개, 2페이지 3개, 3번 페이지 3개, 4번 페이지 1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쿼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보면 자, 이렇게 쿼리, offset으로 쿼리를 짜고 있네요. 자, offset으로. 자, 오라클 쿼리 이렇게 짜고 있고. 보면 3개만 나왔을 거예요. 하나, 뭐야, 왜 한 개만 나와? 아닌가? 잠깐만요. 왜 한 개만 나오지? 제가 뭘 놓쳤나요? 아마 3개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사이즈가 3개고, 페이지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3개가 나와야 될 텐데, 한 개가 나오고 있네요. 아마 이게 출력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이즈를 보면 되지, 뭐죠? 이게 리스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3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3개가 맞고요. 출력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업으로 페이징 하는 거 한번 봤고요. 자, 이걸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요걸 그려보는 거예요.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라스트. 자, 퍼스트 하면 이제 이렇게 퍼스트 페이지 오고,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요 검색도 해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요 페이지업을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화면도 한번 그려보고, 화면. 자, 오늘은 요거 테스트만 일단 간단히 해봤고요. 구조적인 것 좀 봤고,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할 때 문제 생기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검색. 그래서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거 보면서, 자, 구현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